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2% 강보합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0.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을 봐도 어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전기전자 쪽으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부분 집중이 되었고, 또 시가총액별로 보면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운수 장비라든지 이런 업종들 세력들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업종 중에서 새롭게 좀 부상하는 업종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음식료 업종은 조금 죽고, 지금 의약품 쪽이 다시 조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의약품 관련 종목들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힌트가 될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준위원들이 연설을 하고, 또 관련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도 좀 관망하는 거, 기관들은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존에 해오던 거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전자 운소장비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만은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걔들이 저런 업종 작업을 시작한 것은 지금 2024년, 23년, 22년, 22년 초중반부터 업종들 매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좀 쉬는 게 나아요. 할 게 없으면은. 그리고 타임세이버 같은 거 보면은 특별히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현재 별로 없는데, 오르면은 그런 종목들 좀 팔아서 현금을 좀 챙겨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대형주 이외에 다른 쪽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업종도 지금 조정이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7개 종목이 있어요. 좀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종목은 어제도 나왔었죠. 어제 이후에 또 오늘도 좀 올랐습니다. 이렇게 좀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 곤란하죠. 지금은 억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과감히 기회를 놓친 것은 버리고 항상 생각을 하기를, 왜 나는 저렇게 싼 지점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던가, 어떻게 하면 저런 싼 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 연구를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SKC 같은 종목도 현재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꺼볼까요?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가장 최근의 고점 딱 기준을 꺼보면 지금 화면에서 빨간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줘야죠. 그럼 지금 이제 매수하는 것은 추격 매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데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지금 탐욕 구간, 둔화 구간 이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죠. 왜 이때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죠. 근데 저걸 갖다가 왜 내가 몰랐던가, 그리고 그 이후에 지하실 파고 들어갈 때 이런 빨간색의 3개 지점, 그러니까 이때 다 총으로 쏠 수 있었던 지점입니다. 빵, 빵, 빵 3번이나 쏠 수가 있었어요. 저때 내가 왜 총을 못 쐈던가, 지금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그 이후에 브레이크가 한 번 더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후에 다시 총 쏠 준비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왜 총을 못 쐈던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죠. 지금 들어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이와 비슷한 브레이크 걸리고 지하실 파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짧은 거 상승이 연달아 나올 수도 있고, 또 이후에 이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총 쏠 기회가 여러 번 있죠. 이 중에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만은, 어쨌든 총을 쏴도 이 부근에서 쏘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 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을 내가 지금 따라갈까 못 따라갈까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공부의 재료로 삼아서 저때 이 종목의 물론 이 종목 현금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관련된 뉴스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고 실제 수급이 변화된 것은 이 부근인데 이 부근에 어떤 지금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가. 그때 왜 내가 지금 매수를 못했을까? 못 봐서 그렇다. 봤는데도 못했다 그러면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복귀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준비가 착실히 잘 되었을 때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은 과감하게 총을 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종목 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들고 있다 그러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죠. 삼성생명도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또 그리고 한국카본도 좀 어중간하죠. 그냥 지표상으로 볼 때는 지금 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다 떠나서 색깔 없이 그냥 보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만큼 들어와서 끌어올리지 않고 지금 아래 위로 흔들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히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누군가 수급적으로 매집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과감하게 이 한 종목 없으면 어때요? 그냥 버려보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현대 로템은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그죠? 세 개고 마지막 하나 찾고 있는 건데 이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내가 던져 놓을까? 현금화해서 다른 쪽으로 내가 들어가 볼까 생각하는 거지. 지금 와서 이 매수에 생각하는 거는 참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전체적인 상황 좀 보면은 오늘 요거 조금 올랐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앞서 뭐 수급을 본 것처럼 떨어지는 종목들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쭉 시장이 대형주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도 막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도 좀 있겠지요. 근데 코스닥은 어제도 그리고 최근에도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고금리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매매할 게 없기 때문에 찾는 거 좀 여러분들께서 조금 좀 그런 습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전에 이제 부동산 오를 때 아파트 오르고 더 이상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 빌라까지 사람들이 손을 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죠? 우리 코스피를 아파트라고 보고 코스닥을 빌라라고 본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피에서 더 이상 살 게 없으니 코스닥까지 밀려왔는데 종목수가 많다 보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팔아먹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급등주를 찾는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삼아 한다. 그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그런 투자 방식으로는 절대로 큰 돈을 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투자 제대로 된 습관을 익혀가지고 제대로 이래 안정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다 보면은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 좀 희한한 게 내가 조바심을 내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게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이 공부는 뭐 다 머리 수준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방법이 다소 조금 비효율적이라도 오래 앉아 있으면 자꾸 개선을 해 나가면서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 잠시 어떤 과외라든지 다른 어떤 특강을 통해서 어떤 요령이 통할 수는 있지만 그건 짧은 구간이고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이렇게 시장을 백날 봐봐야 없는 날은 그냥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장 흐름을 읽어가면서 지금 시장이 어디 지점에 와 있는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세워가면서 그에 맞춰서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대응의 영역입니다. 지금 이 대형주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관들은 개별 종목에서 좀 놀고 있다고요. 그리고 좀 바뀌긴 합니다만은 이쪽은 지금 확실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장 수급의 방향이 뒤바뀌어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다시 조금 넣고 손을 넣고 이쪽으로 조금 집중하게 되면 여기서 막 오르는 종목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앞서 본 그 타임세이버에서 지금은 뭐 볼터치로 된 그런 종목들이 없는데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 이제 종을 바바바바바바 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종목이 여기 있는 종목들이 딱 담기게 돼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자꾸 매수 관점에서 찾아봐서 그렇지.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종목들은 파란색이 바바바바 찍힐 거예요. 파란색이. 그 말은 지금은 이런 종목들, 여기 포함되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은 현금을 챙기고 기다리다 보면 이쪽에서 다시 챙기는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순환 매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할 종목이 없다는 것은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지. 나중에 되면 또 뒤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파도 타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시장 흘러가는 걸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그냥 자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흐름을 타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정할 게 없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귀를 하십시오. 왜 나는 저 지점에서 매수를 못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연구해 둔다 그러면은 다음에 올라갈 때 그 비슷한 상황이 다시 연출이 된다고요. 그때 내가 과감하게 아니면 좀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뒷받침이 되겠죠.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